앞으로 5년 동안 유행할 투자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어떤 투자가 좀 붐이 일어날지 그걸 공부해 본다면 여러분들 투자에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바로 재건축 붐입니다. 재건축이 앞으로 좀 그러니까 인기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디에 재건축이 인기가 있냐면 바로 수도권의 1기 신도시가 재건축이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수도권의 1기 신도시가 만들어진 지 거의 30년이 돼가요. 30년 연한이 되다 보면 재건축을 할 수 있거든요. 현재는 재건축을 약간은 규제를 하고 있죠. 서울 지역에서 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재건축에 대한 기대를 좀 할 수가 없지만 두 후보들, 여당과 야당의 후보들이 재건축을 완화하겠다 이런 규제를 들고 나왔어요. 특히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좀 대폭 활성화하겠다,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서 좀 재건축을 살려보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누가 되든지 1기 신도시의 재건축 붐이 좀 불 수가 있겠구나 라고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자세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입주 30년 이상 재건축 대상 아파트입니다. 서울에는 46만 가구가 있고요. 수도권 1기 신도시에는 12만 가구가 있습니다. 서울에 훨씬 많으니까 서울에서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서울은 현재 집값 때문에 재건축을 좀 약간 강제적으로 누르고 있죠. 서울의 재건축을 풀어주기는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을 풀면 집값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풀지 않을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긴 한데, 실상은 아니에요. 실상은 재건축 같은 경우는 풀면 집값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 재건축이 집값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냐면 하나씩 푸니까 그래요. 전체적으로 다 풀게 되면 이제 물량이 쏟아지면서 집값이 안 올라가요. 우리가 명품이 품절이 됐습니다. 명품이 품절이 됐는데 물량이 하나씩 나오면 당연히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삽니다. 그런데 명품이 품절이 됐는데 한 번에 물량을 10만 개 이렇게 풀면은 그건 가격이 올라가지가 않죠. 그래서 약간 그런 비슷한 원리인데, 뭐든 한 번에 이제 순식간에 물량을 투하하는 게 조금 도움이 되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를 집값 상승의 원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현 정부에서는 재건축을 풀지 않고 있는데, 결국에는 풀긴 풀어야죠. 언젠가는 풀긴 풀어야 되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서울은 당장 풀긴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러면 수도권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풀어도 약간은 좀 무방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인지 두 대선 후보가 이렇게 좀 공약을 내세웠죠. 가구 수는 서울이 훨씬 월등하게 이제 많은데요. 그런데 전체 아파트의 26%가 이제 30년 이상 된 아파트고요. 수도권은 무려 44%가 30년 이상 된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은 거의 절반이 오래된 아파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새 아파트가 없죠. 1기 신도시에. 그래서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은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를 들면 일산의 킨텍스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킨텍스의 아파트가 실거래가가 16억이 넘었습니다. 일산의 아파트가 16억이 넘었어요. 솔직히 이 돈이면은 마포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 아파트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새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은 있고, 몰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런 신축 아파트를 지금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재건축 대상인 아파트를 좀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서 앞으로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재건축 붐에 탑승하는 게 좋다, 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용적률 현황입니다. 용적률이 정확히 뭐냐면, 땅이 100평이 있어요. 그러면 용적률이 200%이다. 그러면 200평의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요. 용적률이 300%다. 그러면 300평의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이제 건물을 더 많이 지을 수 있으니까 아파트 세대수를 더 많이 넣을 수 있겠죠. 세대수를 더 많이 넣을 수 있다, 이 말은 분양을 많이 할 수 있다는 뜻이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조합원들, 재건축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쉽습니다. 분당의 용적률은 184%, 일산의 용적률은 169%, 평촌은 204%, 삼보는 205%, 중동은 266%가 현재 평균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일산 같은 경우가 용적률이 현재 낮구나, 그러면 앞으로 재건축 시에 조금 유리하겠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가격적으로 본다면 삼본하고 중동,
일산 이 세 곳이 조금 괜찮습니다. 가격이 조금 그나마 재건축 들어갈 아파트가 좀 많이 안 오른 편이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조금 괜찮고요. 현재 이제 용적률 규정을 좀 보게 되면은 1종 같은 경우에는 최고 200%, 2종 같은 경우에는 250%, 3종은 30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가 지어진 곳이 2종, 3종이 많거든요. 그러면 250%에서 300%까지 보통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도 솔직히 사업성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300%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뭐 한 200% 이렇게 차 있는 곳은 용적률이 100%밖에 안 늘어나기 때문에 세대수를 뭐 그렇게 많이 넣을 수 있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많이 나오게 되고 조합원들이 찬성을 조금 덜 하죠. 내가 돈을 조금 들이고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면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분담금이 많이 들어가고 여차저차 돈이 없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합 추진위원회가 잘 설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야 대선 후보들의 용적률 500% 공약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후보 같은 경우는요, 4종 일반 주거지역을 신설해서 최고 용적률을 500%를 적용하겠다. 그리고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재건축 사업이익을 적절히 환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그래서 약간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좀 활성화하겠다. 이런 의지를 나타낸 거고요. 윤 후보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합니다. 윤 후보 같은 경우도 민간 재건축 단지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겠다. 그리고 역세권 2종, 3종, 아까 2종이면은 250%, 3종이면은 300%였죠. 그런데 그곳의 용적률도 500%로 올리겠다. 결국 두 후보 다 500%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기부 체납으로 받을 것이다. 원래 300%가 용적률이었는데 500%로 늘려줄게. 대신 100%는 나라에 내고 100%는 너네가 가져.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늘려주되 적절히 환수하겠다와 절반을 환수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그리고 1기 신도시 재정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결국 윤 후보도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밀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은 누가 당선되든 재건축 규제는 완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완화가 돼야 되고요. 왜 완화가 돼야 되냐면 여러분 글씨가 작아서 좀 잘 안 보이죠? 2026년이 되면은 29만 가구가 입주 30년 차가 됩니다. 29만 가구, 거의 30만 가구에 가까운 가구 수가 입주한 지 30년이 넘어가는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30년이 넘어가는 아파트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상하수도관이 부식되고 층간소음 문제, 주차장 부족 문제, 주거 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3기 신도시를 하는 것도 좋지만 3기 신도시도 물론 해야 되고 하는 것도 좋지만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를 재건축하고 리모델링해서 좀 살리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1, 2기 신도시는 이미 인프라가 갖춰져 있습니다. 이미 다 갖춰져 있어요. 집만 좋은 걸로 바뀌면 됩니다. 또는 지하철만 하나 더 놔주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 2기 신도시를 조금 더 살리는 게 집값을 잡는 데 좀 도움이 되죠. 그리고 집값보다도 일단은 뭐 살기가 좋아야죠. 30년 된 아파트는 층간소음이 심하잖아요. 그리고 주차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상하수도관이 부식돼서 녹물 나오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걸 뭐 교체를 많이 하죠. 수도관 교체 같은 걸 하는데 이런 대수선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재건축을 하자, 새로 짓자, 지금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또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은 2026년까지는 1기 신도시의 재건축 붐이 굉장히 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싼 새 아파트, 1기 신도시에 있는 비싼 새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 비싼 새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좀 오래된 구축 아파트 30년 이상 됐고 용적률이 250% 아래고 세대수는 500세대 이상, 그런데 웬만하면 1000세대 이상이 좋아요. 그런 1000세대 이상이고 주변 아파트들보다 대지 지분이 조금 높은 아파트, 그런 재건축 아파트를 좀 고르신다면 아마 여러분들 내 집 마련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그런 아파트를 사라 그런 말보다도 지금 부동산이 약간 조정이 좀 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조정이 조금 계속 된다면은 우리가 좋은 가격에 또 좋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걸 잘 찾아놔야겠죠. 잘 찾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가격이 좀 조정이 오면은 그런 곳들을 사서 나중에 재건축이 돼서 새 아파트가 되는 그런 좀 혜택을 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